오늘 한국사 수업은 교과서 94쪽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지난 시간에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시기에도 외국과 통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통상개화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고 부국강병을 이루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특히 박 교수는요, 바로 북학파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사람인데요. 이 박 교수 집의 사랑방에 젊은 학자들을 모아놓고 개화사상을 전파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개화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무렵에요, 이제 일본은요, 메이지 유신을 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메이지 왕, 일본의 왕이죠. 메이지 왕을 중심으로 유신, 새롭게 한다, 개혁을 한 거예요. 일본의 개혁 운동이 바로 메이지 유신인데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조선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거부했고요. 일본 내에서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하자라고 하는 정한론이 주장되기도 했지만 당장 실현되지는 못합니다. 자, 94쪽 밑으로 내려가면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다라는 부분인데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개항의 배경은 뭐냐? 바로 흥선대원군의 하야이죠. 1873년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야 스스로 물러나게 돼요. 자, 이제 고종이 나이가 22살이 됐고요.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게 되면서 이제 22살, 20대 초반의 고종은요, 개화에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와 다르게.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를 틈타서 바로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20여 년 전에 자기 나라가 미국에게 개항을 당했던 방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래된 군함 운요호를 보냅니다. 운요호를 보내서 운요호가 허가 없이 강화도에 접근하게 되자 강화 수비대가 경고를 하고 포격을 했죠. 그런데 운요호는 이를 구실로 삼아서 초지진을 포격하고요. 군대를 영종도에 상륙시켜서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이후에 일본은 다시 군함을 보내서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 95쪽으로 가서요. 이제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는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요, 준비 부족 상태에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근대적인 조약이라든가 또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근대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면서 오게 되잖아요. 일본의 요구를 일본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그러한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자,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도 강화도 조약으로 나오니까요.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에서 맺어져서 강화도 조약이죠. 자, 강화도 조약의 성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격은 꼭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교과서에 95쪽에 보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사료톡톡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제10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제1관의 내용을 보면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써져 있어요.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이면에는 청해 간섭을 배제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청나라를 배제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제4관에 보면 조선 정부는 부산과 제5관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산과 2개의 항구, 원산, 인천 3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하고요. 특히 여러분 제7관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라고 해서 조선 연안에 대한 측량권, 해안 측량권을 우리가 주게 되는데요. 이 해안 측량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한다라는 의도예요. 이것은 침략 의도가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권을 무시한 그러한 형태입니다. 주권을 침해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10관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일본의 법으로 심판하는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치외법권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것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강화도 조약의 제7관과 제10관 이 2가지 조항이 불평등 조항에 해당됩니다. 강화도 조약은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조약이고요. 이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약으로 2개의 조약이 더 맺어집니다.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조일, 수호, 조교, 부록,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의 부록이 되겠죠. 개항장에서 일본인 거류지를 설정하고요. 여기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될 수 있다라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조일 무역 규칙에 보면 무관세, 우리나라에 일본 물건을 파는데 관세를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관세 자주권을 침해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합니다. 양곡을 무제한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쌀이 부족해지고요. 쌀값이 폭등해서 사람들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죠. 자, 우리 교과서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96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개항을 했고요. 그 뒤에 서구 열강과도 수교를 맺게 됩니다. 서구 열강 중에 가장 먼저 조약을 맺게 되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죠. 서양 국가와 최초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882년 이모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배경은 2가지예요. 첫 번째, 청나라의 알선입니다. 청나라는요, 러시아나 일본을 견제하면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미국과 조약을 맺도록 알선을 하게 됩니다. 2번째, 청나라의 외교관이죠. 황준헌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며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하는 길뿐이다 라고 하면서 친중, 결일, 연비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친하고요. 일본과는 강화도 조약이 맺어져 있고요. 미국과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자, 교과서 96쪽에요. 사료톡톡에 보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1관을 보면 제1관에서는요.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일으켰을 때는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두터운 우위를 보여준다.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해 주는 게 바로 거중조정의 조항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국이 도와주지는 않죠. 거중조정은 그냥 일관의 내용이 있긴 하지만 미국이 이것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거, 별표, 영사재판권도 주는데요.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 게 최혜국 대우입니다. 최고의 혜택을 이 나라에 주는 최혜국 대우.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최혜국 대우는 제14관의 내용인데요.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자동으로 미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이 최애국 대우는 미국에게 허가하지 않은 걸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요, 자동으로 미국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사재판권과 최애국 대우를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죠. 자, 미국은요, 조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조선의 공사관을 설치했고요.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파견한 사절단이 바로 보빙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을 하게 되죠. 자, 보빙사가 상투를 틀고 미국에 가는 내용은 교과서 97쪽에 사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보빙사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요, 큰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외에 기타 서양의 국가들과도 수교를 맺게 되는데요. 영국, 독일과도 맺었고요. 그 이후에 러시아는 청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청나라를 견제하려고 러시아하고 독자적으로 수교를 맺게 되는 거고요. 가장 늦게 프랑스가 바로 포교의 자유를 인정한 내용을 포함해서 조약을 맺게 되죠. 이렇게 각국의 나라들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모두 다 영사재판권과 최애국 대우를 인정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 책은 조선 정부가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도에서 일본과 협상할 당시에 신원이 기록한 심행일기이다. 운요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요, 맺어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니까 가는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자,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고르면 되는데요. 강화도 조약은요,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하는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조약에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밑줄 친 조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이 체결됩니다. 1882년에 조선 측에서 파견한 정권 대신 신원과 미국 측에서 파견한 로버트 슈펠트. 그러면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는 거죠. 미국이 조약을 맺는데 가운데 이홍장의 중재로, 이홍장은 청나라 사람이에요. 청나라 사람인데요. 중재로 제물포는 옛날 인천이죠. 인천 지역에서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고요. 영사재판권, 관세자주권, 거중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미국과 맺은 조약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되게 강조했던 게 바로 뭐죠? 우리가 인정한 최애국 대우가 있었죠. 최애국 대우를 인정한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답은 최애국 대우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는 것을 탐구활동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가를 보니까 운요호가 무력 시위를 합니다. 일본이 운요호를 보내서 조선을 무력으로 위협을 했고요. 나를 보니까 개화정보 수집이라고 해서요, 정부가 개화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운요호 사건과 개화정책 추진 사이에 들어가는 운요호 사건이 구실이 돼가지고 맺어지는 조약이 바로 뭐라고요?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어요. 답은 3번.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개항을 했으니까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최초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왕 개항을 했으니까요. 이제 다음 시간 98쪽에서는요. 개항을 했으니까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